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AI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을 아예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보의 원천, 그러니까 웹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더 빠르고 쉽게 답을 얻는다는 편리함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웹사이트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야말로 AI 시대 웹 생존의 역설이라고 할 만한데요. 오늘 이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요즘 정보 찾을 때 예전처럼 막 링크 여러 개 클릭하고 그러기보다 AI 챗봇한테 바로 물어보는 경우 점점 늘고 있죠. 네, 훨씬 편하니까요. 심지어 구글조차 이제 검색은 구글 AI에게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웹사이트로 가는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 트위픽 감소요? 네, 지난 1년 동안 검색 엔진을 통해서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월간 트래픽이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감소한 거로 추정돼요. 15%요? 네, 이게 뭐 그냥 예측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와, 15%면 이거 상당히 큰 수치인데 혹시 뭐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더 타격이 큰 분야가 있나요? 편차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뉴스 매체들도 걱정이 많긴 한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타격은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야들이죠?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교육 관련 사이트는 한 10% 정도, 참고자료 사이트들은 한 15% 정도 줄었는데 그 건강정보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건강정보요. 거기는 무려 31%나 감소했어요. 31%요? 와. 네.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뭐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곳은 33%, 웹엠디 같은 곳은 50%까지도 트래픽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주 찾는 정보 사이트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 방문자가 그렇게 줄면 당연히 광고 수익도 줄어들겠네요. 웹사이트 운영하는 기본적인 어떤 동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혹시 경제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활력이요? 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8% 정도 줄었는데 이러면 자발적으로 기여하던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발자들 많이 가는 스택 오버플로우는 트래픽이 뭐 반토막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질문 올리고 답하는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됐다고 하고요. 세상에. 레딧 같은 경우도 검색 결과에 잘 안 나오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그 공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기존 방식이 이렇게 흔들리면 웹 환경 자체도 뭔가 좀 변해야 할 텐데요.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좀 보이나요? 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단 AI가 정보를 너무 쉽게 긁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컨텐츠를 유료 구독자에게만 보여주는 거죠. 페이월 뒤로 숨기는 거예요. 아, 유료화. 네. 그리고 검색 엔진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뭐 이메일 뉴스레터라든지 소셜미디어 같은 다른 채널로 독자들이랑 직접 만나려는 시도도 많아졌고요. 직접 소통이군요. 그리고 또 AI가 아직은 텍스트보다는 요약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제작에 좀 더 힘을 싣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아주 큰 미디어 회사들은 AI 기업이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이트들은 사실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이 트래픽이라는 게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면 웹사이트들은 그럼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봇이 웹사이트 정보를 이렇게 긁어갈 때, 그러니까 크롤링할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거죠. 크롤링당 지불, 뭐 이런 시스템이요. 아, 크롤링 할 때마다요? 네, 아니면 챗봇이 답변을 내놓을 때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분석해서 원래 컨텐츠 만든 사람한테 보상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도 거론되고요.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그 거대 테크 기업들은 웹 크롤링에 제한 걸리는 걸 당연히 싫어할 거고 또 후발 AI 스타트업들은 먼저 시작한 회사들은 공짜로 썼던 학습 데이터에 왜 우리는 돈을 내야 하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죠. 듣고 보니 이게 마치 예전에 음악 산업이 불법 복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찾았던 과정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죠.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만든 사람에게 보상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음악 산업 사례처럼 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진통이랑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좀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규제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그냥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당장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 양질의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AI 모델들도 학습할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거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AI도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특히 자체적인 데이터가 많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과 달리 외부 웹에 있는 컨텐츠에 많이 의존하는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랑 웹 생태계는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뭐랄까, 운명 공동체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놀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큰 그림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그 공유지의 비극이랑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던 열린 인터넷이라는 공유 자원이 있잖아요. 네. 이걸 AI가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정작 그 자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왔던 동기, 즉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거죠. 아, 이게 그냥 몇몇 웹사이트가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어떤 지식 자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정보 접근성이 미래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AI가 가져온 이 정보 접근의 혁신, 그 이면에 가려진 웹 생태계의 위기라는 양면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어쩌면 정보의 원천 고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AI가 텍스트보다는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를 요약하는 데는 아직 좀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형식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혹시 미래에는 가치 있는 정보들이 점점 더 AI의 이런 분석이나 스크래핑을 피하기 위해서 글쓰기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또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